4년 만난 여자친구가 관계 뒤 이별을 통보하는데 해서는 안 될 말을 들은 순간 복수를 했습니다. 4년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다. 결혼하려고 아파트도 준비해놨었고 아파트 사는 곳도 보여주고 그쪽 가족들이랑 가족 모임 행사 있는 거 참석도 다 했었지. 그런데 여름휴가 때 언니랑 아는 대학교 선배 있는 몽골로 10일 휴가 간다고 하더라고. 그 선배가 몽골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싸게 갈 수 있다고. 여튼 다녀오자마자 나한테 이별을 통보하더라. 그래서 물어보니 너랑은 결혼하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헤어져. 올해는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시간 보내고 싶어. 라면서 갑자기 다녀오자마자 이별 통보하길래 내가 다른 사람 생겼어? 몽골에서 무슨 일 있었어? 몽골이랑 사겨? 믿을 수가 없기에 이렇게 계속 되묻고 되물었지. 그랬더니 너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야. 넌 결혼 상대가 아니라고. 성격이 안 맞아. 라면서 냉정하게 대답했지. 난 그때도 울며불며 무릎 꿇면서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변한다고, 너뿐이라고, 너밖에 없다고 그랬지. 이게 8월달. 그래도 난 결혼할 마음 먹은 사람이 처음이라서 정말 놓치기 싫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여자친구 어머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없으면 안 된다고 통사정까지 했어. 여자친구를 정말 놓치기 싫어서 제발 만나달라고 조르고 부탁하고 어르고 달래서 매주마다 만났어. 그래서 영화 보고 밥 먹고 공원에 놀러도 다니고 여하튼 지난 3년간 한 것보다 더 열심히 했어. 사람들 많은 데서도 남의 눈치 안 보고 신발도 다 신겨주고 다리 아프다고 하면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주물러주고 여튼 정말 열심히 했어. 정말 열심히 대했어. 그렇게 매주 만나면서 지내다가 10월 14일쯤에 어플이 안 된다고 해서 우연히 핸드폰을 만졌는데 세상에 사귄 날 9월 16일 이렇게 써있네. 보니까 그 몽골 선배인 거야. 결국 몽골 여행 가서 몽골 선배한테 호감 가서 날 차고 몽골로 갈아치운 거지.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그래도 억장이 무너지지만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도 못 보는 사람이고 난 매주 보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면 나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했어. 난 놀이기구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하다가 롯데월드 공짜표 있다고 뻥쳤지. 물론 돈 주고 샀어. 롯데월드 가서 바이킹 타면서 눈물도 났고 진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내가 내 능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줬어. 그러다가 저번 주인가? 밥을 먹고 차에서 음악 틀어놓고 있다가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결국 같이 차에서 잠자리를 했어. 그러더니 나한테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라고 하더라. 카톡도 전화도 다 차단했더라고. 그래서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에 응어리가 진 채로 며칠을 보냈어. 그러다가 오늘 그 몽골 선배 번호를 알아놔서 입력하니까 카톡에 둘이 뽀뽀하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 전 여친 카톡엔 둘이 바닷가에 발 담그고 있는 사진.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다리 힘이 풀리면서 진짜 앞이 캄캄해지더라. 그래서 그 여자한테 전화를 하니까 귀찮게 이러지 마. 거머리 같아.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나랑 다시 잘 되고 싶지 않은 거야? 없어. 제발 연락 좀 하지 마. 그럼 주말마다 날 왜 만난 거야? 나도 주말엔 심심해서 그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고 뚜껑 열려서 그래서 그 사귀고 있는 그 몽골 선배한테 카톡으로 다 보냈지. 당신 없을 때 매주마다 이 여자 만나서 영화를 보고 3달 동안 본 영화만 8편이고 매주마다 같이 밥 먹고 롯데월드 콘서트 공원 이런 데 다 다녔어. 그리고 잠자리도 얼마 전에 했어. 그러니까 그 뽀뽀하던 카톡 사진이 없어지더라. 연락하지 말라던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도 오고. 내가 찌질한 거 알아. 하지만 결혼 생각하고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던 4년 만난 애인을 배신하는 게 더 나쁜 거 아니냐?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그 위에 언니가 아직 못해서 미안하다고 해서 나도 부담 줄까봐 많은 티는 안 냈지만 대충 서로 결혼할 걸 알고 있었지. 정말 난 그쪽 집안 식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쪽 이모네 개업식도 가고 올 초에는 그쪽 가족들이랑 2박 3일 제주도 일출 여행도 껴서 다녀오고 그쪽 집 아버지 술 드셔서 못 온다고 해서 쏜살같이 달려나가서 대리기사 노릇까지 다 했는데 여튼 나름 복수일까? 아니면 겁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남은 미련이라도 청산하고 싶은 내 마음인 걸까? 언젠가 생각하면 지금 내 행동이 찌질하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 사람 마음을 배신한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아직도 기억난다.
나한테 이별 통보하고 나서 다른 사람 사귄 거니까 자기는 당당하다고, 양다리는 아니라고. 결혼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게 배신이고 양다리 아니니? 4년 만나던 결혼 준비하고 결혼 얘기 꺼내고 싶어도 언니 때문에 못하니까 꾹 참고 있는 애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랑 사귀려고 마음먹고서 그만 보자 하고 바로 한 달 만에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이게 당당한 거니? 나 아직도 귓가에 그 말들이 생생해. 공항에서 출국하기 전에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말, 여름휴가 혼자 보내서 나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는 그 말, 휴가 다녀오면 네 생일이라서 우리 엄마가 너 생일 선물이나 맛있는 거 사주라고 돈 줬다니까 고맙다면서 휴가 다녀온 다음에 우리 엄마랑 같이 저녁 먹자는 그 말,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 정말 마음이 참 무섭다. PS, 많은 댓글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전 여자친구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모든 연인들은 서로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살아. 과연 서로 배신하고 배신당하려고 연인을 맺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댓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재활용도 못하는 쓰레기는 일찌감치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뭐라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배우자가 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헤어지길 잘했다고 생각할 날이 올 거예요. 님이 주는 사랑과 열정을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도 참 씁쓸하네요. 사랑하는 사람의 몰랐던 부분, 그것도 전혀 알고 싶지 않을 그런 부분을 알게 되시다니. 그래도 이 일이 언젠가는 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님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사람 보는 눈이 생기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전 첫 여자를 그런 여자한테 당해서 크게 데여서 아직까지도 다시 사랑을 못하겠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도 쉽게 믿음이 안 가고 마음도 다 못 주겠고 이 여자도 나중엔 배신하겠지라는 생각에 이래서 첫 연애가 중요한가 봐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지극정성을 다해 여자친구분을 사랑하고 아껴주셨는데 여자친구는 순간 달콤한 설레임에 빠져 이제껏 서로 쌓았던 믿음을 뒤로 한 채 돌아서 버리셨네요. 뭐 저도 아직 어리지만 3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상황은 아니라도 그녀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생겨 제 곁을 떠나가 버렸어요. 글쓴이분처럼 다 해봤어요. 분명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보고 평소보다 더 아껴주고 했는데 그녀는 성에 차지 않았나 봐요. 그냥 아파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너무 힘드실 거 아는데 눈물 흘릴 거 다 흘리고 아파하시고 욕도 하고 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미워했다 사랑했다 그리워했다 지우려 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분명 언젠간 그 아픔이 본인에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그녀를 포장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사랑하세요. 좋은 여자분을 만나서. 저랑 상황 완전 똑같네요. 저 같은 경우엔 헤어지자는 말도 없이 몰래 양다리 걸쳤어요. 전 복수도 못하고 4년 사귄 여친한테 문자로 헤어짐 통보받고 버려진 상태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가족 빼고 세상 모든 여자가 싫습니다. 헤어진 게 생애 처음이에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본인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입니다. 언젠가는 당할 날이 올 겁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누구나 다 고민은 있겠지만 저도 혼자 쏘가리하다 오늘은 정말 세상 가져가고 싶은 마음까지 느껴 그동안의 고민을 풀어보려 합니다. 글솜씨도 없지만 이런 곳에 글을 올려보는 게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서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5살 연하에 지금 신랑과 2년 연애하다 결혼한 지는 3년 되었어요.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아니 갖지 못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신랑은 작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5년 전 한 모임에서 신랑이 저에게 첫눈에 반해 나이 차이도 불구하고 열렬한 구애 끝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제하는 그 순간순간 저에 대한 사랑은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였고 가장 이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나이를 떠나서 믿음직하고 예의 바른 성품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늘 부드럽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대하는 것도 좋아하고 무엇보다 누가 날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에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양쪽 집안 모두 흡족해하는 결혼이라 상견례부터 결혼까지 준비하는 어떤 과정에서도 단 한순간도 삐끄덕거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혼하고 정말 너무도 조금 지나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기억나는 대로 제 결혼생활 3년이란 시간을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식구들에게도 차마 말 못하는 얘기들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지, 원래 이 사람의 모습이 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너무도 변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일단 회사를 그만두게 했어요.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수시로 핸드폰과 회사 전화로 업무가 되지 않을 만큼 전화를 합니다. 눈치가 보여 안 받거나 못 받는 경우 이유를 얘기해도 추궁하고 확인하고, 지쳐 화를 내면 계속 끝까지 파고들어 해결 보려 하고, 피해버리면 회사 사무실로 들어가겠다는 말과 문자들로 숨막히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회식이건 어떤 경조사에도 갈 수 없게 만들어 회사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 생활을 접게 되었고,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갖고 다시 일을 해보려고 했으나 신랑이 각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남자 없는 회사, 여자만 있는 회사, 회식 없고 나 혼자 일하는 회사, 복장 후질근하게 입어도 되는 회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와 고집을 못 걷고 싸우다 지쳐 포기했네요. 또 문제는 친구들과도 절대 못 만나게 해요. 집 밖엔 절대 혼자 못 나가게 합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자마자 하는 건 제 핸드폰 통화 내역 보는 거고요. 일을 나갔어도 집인 걸 확인하기 위해 집안의 세탁기, 인터폰 소리, 영상통화 등은 기본입니다. 옷 화장도 못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둘이 외출을 했을 때 시선을 조금이라도 다른 데로 돌리면 누구 쳐다봤냐? 라면서 추궁하다 싸우기 일쑤고, 정말 심할 땐 꿈에서 제가 도망가는 꿈을 꿨다고 잘 때 머리카락을 잘라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연애 경험이 많거나 이 사람을 속인 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신랑 만나기 전 딱 한 번 연애해본 게 다네요. 처음에는 정말 사이가 좋았던 사이라 이런 걸 조금씩 내비쳤을 때 난 이런 게 싫다, 그러지 말아달라 하소연하면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자기만 보고 싶다. 너무 사랑해서 누군가 당신 쳐다보는 것도 싫어. 랍니다. 이 끝도 없는 집착, 지치네요. 정말 지난 3년이란 시간 동안 싸우다 저도 약도 먹어보고 별짓 다 해봤지만 본인 뜻에 따라주지 않으면 괴물처럼 변해버리고, 내가 힘들다고, 외롭다고, 지친다고 울어버리면 나는 자기만 있으면 된다. 당신도 나만 봐. 친구도 돼주고 부모도 돼주고 자식도 돼줄게. 친정에 가거나 시댁에 가면 그냥 자상한 남편, 금술 좋은 부부,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사이가 너무 좋아 아이를 안 갖냐고, 나이도 있는데 빨리 가지라고들 하시지만 사실 우울증에 매일 밤 술로, 아이를 갖는 게 겁이 나네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건지, 근데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싸우기 싫었고 일이 커지길 바라지 않았던 아니란 마음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사람을 망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난 그냥 나에 대한 과한 사랑인 건 알지만 그 사랑을 나무랄 수가 없어서 강하지 못하게 대처했고, 좋게 해결 보려고 이 사람의 심각성을 모른 것이 우리 둘을 여기까지 오도록 만든 건 아닌지 스스로 자책하게 되네요. 신랑한테 마지막으로 도망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게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이네요. 도망치면 끝까지 찾아낼 거야. 그땐 너 가만 안 둬. 그래서 오늘 문득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이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게 무언지 알고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면 다시 좋았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숨도 쉬기 힘든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신랑은 그래도 내 옆에 있어 행복하다는 소리만 합니다. 친구도 이 사람 극성에 내 곁에서 다 떠나고, 처음에는 부러워하더니 바람피는 남편이 낫지 집착하는 남편은 혀를 내두릅니다. 부모님은 어느 정도 아시지만 방서방이 잘생겨서 걱정 없다고만 하십니다. 도망치고 싶어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며 울고 싶어 전화번호 목록을 보니 가족들 전화번호 뿐입니다.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쓰면서도 내 자신이 한없이 바보 같아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마 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지만 진심 어린 질책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앗다니. 님 남편을 병원으로 끌고 갈 수 없다면 님이 병원으로 가세요. 그리고 제발 심각한 정신병으로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며 당장 입원하여 전문관리를 받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고 하시고, 의사 선생님더러 친정부모님 시부모님과도 상담해달라고 부탁드리세요. 짐 싸서 친정으로 가세요. 보호해달라 하세요. 남편이 이러이러하다. 부모님 뒤로 숨으세요. 그리고 양가 어른들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결판 내세요. 이런 사위를 보고도 가정을 유지하라고 딸 설득하는 부모는 없겠죠. 의처증이네요. 100명 중에 100명 다 고치기 힘들다던데. 부처가 아닌 이상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자기 상상 안에 갇혀 더 의심하고 사람 피말리게 할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집착이라잖아요. 양가 부모님께 심각성 알리시고 이혼 준비하세요.
시댁분들은 자기 아들 그럴 리 없다고 할 수도 있으니 증거로 카톡 내용, 문자 내용, 대화하는 거 녹음 필수로 하세요. 친부모님이 이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위에 알리세요. 작은 녹음기건 뭐건 사서 대화를 녹음하던가 하시고 그 다음에 알리세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게 아니고 결혼 전까지 숨기다가 결혼 후부터 본성 드러내는 거예요. 저도 저런 사람 만났는데 1년까지만 해도 정말 잘해주다가 1년 넘어가면서부터 하나하나 간섭 들어오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거 병이에요. 두 분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면 좋겠지만 아마 남편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남편분이 외부나 보이는 모습이 훌륭하다는 것은 사회생활도 잘하고 가족들 간의 관계도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친정에 당분간 가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새벽에 잠도 안 오고 심란해서 글씁니다. 이곳에는 결혼하신 여자분들 많을 테니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40초 남자이고 결혼한 지는 10년 조금 넘었고 아이 셋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 사귈 때부터 처갓집이 가난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할 때쯤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갓집은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시고 장모님, 처제, 아내 이렇게 3명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너무 가난한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아내를 많이 사랑했기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서 주변 유부남들이 전부 경제권을 아내에게 주길래 당연히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아내에게 전부 월급을 맡겼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서 알뜰하고 착실하게 살림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하는 동안 낭비도 심하고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돈 쓰는 것에 좀 실망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3년 전쯤에 아내에게 그동안 모아둔 돈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랑 대출 좀 받아서 큰 집으로 이사가려고 계획했었어요. 근데 아내가 차일피일 미루더니 사실은 전부 친정 도와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처갓집 갈 때마다 조금 이상한 걸 느끼긴 했었어요. 최신형 냉장고 에어컨이 갑자기 처갓집에 있고 몇백만 원짜리 안마의자가 있기도 하고 명품 가방이 처제 카톡 사진에 올라오고 유럽 여행을 처제랑 장모님이 다녀오고 등등. 장모님은 일을 안 하시고 처제도 일을 몇 달 하고 한동안 쉬고 그러길 반복했기에 어디서 돈이 났을까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계속 일하지 않는 이유가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기에 일부러 일을 안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때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결심을 못했습니다. 엄마 없이 커야 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차마 이혼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경제권만 제가 다시 가져왔는데 아내가 그 후로 자기가 벌어서 친정 도와준다면서 일을 다녔습니다. 애들 학교 다니는 시간에만 잠깐 나가서 일할 거고 애들 보살피고 집안일 하는 거에 지장 안 줄 테니 걱정 마. 라더라고요. 아내가 일 다니고 나서부터 저는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빨래도 제대로 안 된 옷 입고 출근했지만 그래도 아이들만 잘 챙기면 상관없다 생각했기에 참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지난달 말에 열흘로 지방 출장 계획이 생겨서 다녀오겠다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서 그저께 저녁에 집에 왔는데 둘째 아이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새파랗게 질려서 배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습니다. 급히 응급실에 데려가서 치료받고 물어보니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가공식품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왜 밥을 안 먹고 그걸 먹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제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야근하느라 애들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았어요. 야근하면 야근 수당을 주니까 그걸 받으려고, 퇴근하면 피곤하다고 그냥 자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애들한테는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라고 했답니다. 그러다 애들이 라면도 다 떨어져서 먹을 거 찾다가 유통기한이 1년도 훨씬 지난 음식 먹고 탈이 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온 아내한테 퍼부었습니다. 너 같은 것도 엄마냐? 그동안 일하면서 번 돈 전부 친정에 가져다 주고 자식들은 나몰라라 하고 친정 식구만 챙기는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유통기한도 제대로 확인 안 한 애들 잘못이지. 그게 왜 내 잘못이냐? 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아내한테는 이혼하자고 했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혼하려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내놓고 몸만 나가. 내가 그동안 청춘 바쳐서 네 아이 낳아서 키워주고 뒷바라지한 값은 내놓아야지. 랍니다. 댓글입니다. 변호사한테 가요. 지금까지 아내가 돈 빼돌린 거 다 증거 잡아서 녹음 녹취 다 하고 탈탈 털어서 쫓아내야 합니다. 혼자 할 생각 말고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변호사한테 가요. 앞으로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뭐든지 다 녹음하세요.
특히나 처갓집에 돈 퍼준 거 와이프 입에서 나오도록 잘 녹음해야 합니다. 같은 여자이지만 와이프분 정말 양심 없네요. 집기둥은 절대 뽑는 게 아니라더니 결혼 한참 잘못하셨어요. 기초수급 받으려고 일 안 하는 한심한 처가에도 가서 이 상황 꼭 알리시고 이혼할 거라고 통보하세요.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와이프분 정신 못 차리는데 앞으로도 답 없습니다. 이 상황이 엄청 당당한 거 보니 어디 다른데 빨대 꽂은 건 아닌지. 기초생활 수급비 받으려고 일 안 하고 꽁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인가? 아내네 집안은 그렇게 살아온 집안이에요. 정신 상태가 최하위층 사람들입니다. 꼭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하시고 한 푼도 안 주길 바래요. 겪어보니 너무 가난한 집에서 자라 결혼해서 전업인 여자가 저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내가 버는 것이 아니다 보니 돈 버는 게 힘든 줄 모르고 내 손에 뭉텅이 돈이 달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처음엔 그동안 못해왔던 풍족한 내 생활 사치하다가 가난하게 지내는 피부치들이 생각나고 그들에게 한 번씩 쏟아보니 그때마다 좋아하는 모습들에 뿌듯해지다 집안 거덜내는 거죠. 절대 재산 한 푼이라도 주면 안 되고 오히려 와이프한테 위자료 받아야 하는 거 아시죠? 당연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호구처럼 골치 아프다고 해달란 대로 해주지 마시고 꼭 변호사 상담하세요. 이런 여자들은 애시당초 결혼을 친정 도움을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내 친구 하나 중에도 찢어지게 가난한 친정 도와주려고 일찍 결혼한 애 있어서 잘 알아요. 난 결혼하면 엄마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할 거야.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일해서 사줘야지 결혼해서 뭔 돈으로 사주냐 하면 그래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야지 했던 애예요. 지금은 남편한테 팽당했어요. 남편이 엄청 부자도 아니고 돈도 그럭저럭 버는데 월급의 반은 친정으로 보냈었어요. 쓴이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고 식당에서 일하는데 아직도 돈 많은 남자 물색 중이에요. 평생 남자한테 기생하는 애들은 생각 자체가 그래요. 일도 오래 못하고 조금 벌면 쓰고 아프다고 쉬고 나이 40 넘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못 고쳐요. 사단을 내야 합니다. 애가 셋이면 앞으로 교육비도 어마어마한데 백수 친정 먹여 살리려는 아내가 참 한심하네요. 이혼하세요. 지금은 엄마 찾지만 그 엄마 밑에서 자라봤자 경제 개념 없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 알거지일 것 같아요. 아내가 지능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와, 내 사촌 오빠인 줄. 은수저 정도 되는 집안인데 가난한 여자랑 결혼해서 경제권 맡겼더니 친정으로 다 퍼다 날랐어요. 몰랐는데 남편이 차 좋은 걸로 바꾸려고 돈 얼마 있냐 묻자 그제야 실토합니다. 친정부모 모피옷 사주고 동생 유럽 여행 보내고 대학 등록금 대주고 남편 돈으로 남편보다 친정이 더 호강해요. 다행히 그쪽은 여자가 돈 퍼다 나르느라 애 가질 생각도 안 해서 애 없이 여자만 내쫓았죠. 같이 산 세월 어쩌고 하며 한몫 챙겨나가려고 수쓰다가 친정에 퍼다 준 돈 다 가져오란 말에 입 닫고 나갔어요. 여자는 돈줄 없어지니 친정 가족들한테 원망만 듣고 버림받았어요. 추가 글입니다. 댓글들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몇 가지 댓글들이 주작이라고 하길래 반박합니다. 해외여행 가면 수급자 탈락이라고 하셨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해외여행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수급자 100만 명이 넘게 해외여행 간다고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세대 분리가 되지 왜 세대 분리가 안 됩니까? 주민등록등본 떼어보면 저, 와이프, 아이 셋 이렇게 5명 나옵니다. 아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처가해 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제가 번 돈 저희 가족 생활비 빼고는 남는 거 전부 줬으니 어림잡아 2억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가 일 나가면서 버는 돈 한 푼도 구경 못했습니다. 생활은 전부 제 월급에서 하고요. 자기가 번 돈은 전부 친정해 줍니다. 이혼은 할 겁니다. 다만 아이들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 껌딱지인데 과연 엄마 없이 잘 클 수 있을지.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여자가 참 몹쓸 말을 했네요. 심심해서 만났다니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말 같아요. 인성이 참 4년 동안 왜 몰랐을까? 두 번째 사연은 집 차에 관한 이야기네요. 밖에도 못 나가게 하는 거는 너무 소름 돋아요. 구속하고 이런 걸 남편이 치료받는다고 괜찮아질까 싶네요. 세 번째 사연 여자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하는 스타일.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명품백이 뭐야.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싸 돈 들어왔다. 유럽 여행 가야지.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오늘 수급비 들어왔으니까 소고기 먹자.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봐주세요.